형이 죽어야 내가 산다. 칼날이 번뜩이며 공중에서 춤췄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병원 복도에 메아리쳤다. 28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형제가 아니었다. 28년 전 한 간호사의 실수로 바뀐 운명. 재벌가 아들로 살아온 가난한 집 아이와 시골에서 자란 진짜 재벌가 아들. 진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혈흔이 흩뿌려진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절규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박미경. 28년 전 그날 밤 운명을 바꾼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28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요. 1987년 12월 24일 운명의 시작.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연말 출산 러시에 의료진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날 밤 유난히 많은 쌍둥이들이 태어날 예정이었다. 박 간호사. 3번 병실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4번 병실도요. 5번까지. 신참 간호사 박미경은 당황했다. 입사한 지 겨우 3개월. 아직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쁜 건지. 3번 병실에는 차세대 그룹 차동진 회장의 부인 윤혜진이 있었다. 재벌가의 첫 아들을 낳는 자리였다. VIP 병실에는 경호원들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4번 병실에는 양평에서 올라온 농부 김철수의 부인 박영희가 있었다. 가난했지만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다. 5번 병실에는 의사 이철민의 부인 김선영이 있었다. 중산층 의사 가정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 산모 모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다. 어머, 이런 우연이. 간호사들도 놀랐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세 쌍위 쌍둥이가 태어나다니. 하지만 박미경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도 그날 밤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다. 미혼모였던 그녀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다. 오후 9시 30분, 차동진 회장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 의료진들이 환호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10분 후, 둘째도 태어났다. 쌍둥이 형제였다. 이름은 민준, 민호로 하겠습니다. 차동진 회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거의 같은 시각, 4번 병실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들, 태준, 태호야. 김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5번 병실의 이씨 부부에게도 쌍둥이가 태어났다. 진호로 부르자. 의사인 이철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미경도 진통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출산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후 11시 47분, 박미경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다. 내일 아침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정전이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병원 전체가 깜깜해졌다. 비상등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다. 발전기 돌려. 의사들의 외침 속에서 간호사들은 당황했다. 특히 신생아실의 박미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7명의 아기가 모두 울고 있었다. 팔찌를 확인해야 해. 박미경은 손전등을 들고 아기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구별이 쉽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박미경 자신의 분만 후유증으로 갑자기 출혈이 시작된 것이다. 간호사님. 다른 간호사가 달려왔다. 박미경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아기들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의식을 잃은 박미경 대신 다른 간호사가 급히 아기들의 팔찌를 채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실수가 일어났다. 새벽 3시 정전이 복구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7명의 아기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섞여 버린 것이다. 차민준과 차민호라는 이름표가 달린 팔찌는 김씨 부부의 아이들 팔목에 채워져 있었다. 김태준,
김태호라는 팔찌는 차씨 집안의 아이들에게 갔다. 이진호라는 팔찌는 엉뚱한 아이들에게 갔다. 그리고 박미경의 아이는 차민호라는 이름으로 차씨 집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7명 중 1명이 그날 밤 사망한 것이다. 어느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박미경은 3일 후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는 이미 다른 가정으로 갔다고 들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8년 후 첫 번째 만남. 2015년 여름 서울 강남의 차세대 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 차민주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8세의 나이에 이미 전무자리에 올랐고 차기 회장 후보 1순위였다. 하버드 MBA, 완벽한 외모, 뛰어난 경영 감각,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후계자였다. 전무님, 12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차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새로운 친환경 사업 진출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네, 전무님. 차민주는 완벽주의자였다. 아버지 차동진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시골 논밭과 초가집,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 모습. 깨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답답함이 밀려왔다. 또 그 꿈이야. 차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빴으니까.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종종 거울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해.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차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양평의 작은 농장. 태준아, 밭에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아버지. 김태준은 해맑게 대답하며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지 3년째. 친환경 농법으로 작은 성공을 거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다. 우리 태준이가 워낙 똑똑해서 말이야. 아버지 김철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서울대까지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을 혁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준도 최근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화려한 사무실과 양복을 입은 자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꿈에서 깨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 형, 또 그 꿈 꿨어? 쌍둥이 동생 김태호가 다가왔다. 태호는 형과 달리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대리급이었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응, 이상해. 왜 자꾸 그런 꿈을 꿀까? 스트레스 아니야? 요즘 농장 일로 너무 바쁘잖아.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찜찜했다. 단순한 스트레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태호야, 넌 어때? 혹시 이상한 꿈 꾸거나 그러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요즘 병원 가서 검진받을 때마다 이상한 말 들어. 무슨 말? 의사가 내 혈액형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하고 다르다나 뭐라나. 김태준이 귀를 기울였다. 자신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형도 그런 말 들었지? 응. 근데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 드물지만 두 형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것이 거대한 진실의 첫 번째 단서였다.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환자분, 수술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진우 교수가 환자 가족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28세의 나이에 이미 심장외과 전문의가 된 그는 병원의 스타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가족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이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공허함이 있었다. 성공한 의사, 좋은 집안, 완벽한 조건.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항상 따라다녔다. 진우야, 오늘 수술 어땠어? 동생 이진호가 다가왔다. 진호는 형과 달리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잘 됐어. 근데 너 요즘 어때? 왜? 그냥. 최근에 이상한 꿈 자주 꾸지 않아?
이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도? 나도 요즘 계속 이상한 꿈 꿔. 어떤 꿈? 농사 짓는 꿈이야. 나는 농업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꿈에서는 논밭을 기가 막히게 관리하더라고. 이진우도 비슷했다. 자신의 꿈에는 항상 넓은 농장과 푸른 들판이 나왔다. 이상하네. 우리 가족 중에 농업하는 사람 없는데. 그러게.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면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운명의 만남 1차. 이곳이 김태준 씨의 농장입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차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차세대 그룹이 새롭게 진출하려는 유기농 사업의 파트너 후보지를 직접 보러 온 것이다. 양평의 공기는 맑았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민주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차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했다. 시간이 멈췄다. 김태준과 차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멎을 뻔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 똑같은 키, 심지어 놀란 표정까지 똑같았다. 이게 뭐죠? 차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조차 비슷했다. 김태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다. 평생을 농촌에서 살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다. 혹시 쌍둥이세요?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저도 쌍둥이긴 하지만 동생은 저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과 동시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농장, 구경시켜드릴게요. 김태준이 어색하게 말했다.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힐끔거렸다. 대화는 사업적인 내용이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데 있었다. 정말 잘 관리된 농장이네요. 차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안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태준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87년 12월 24일입니다. 느낌표.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같은 날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차민준도 충격을 받았다. 저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기묘한 우연의 일치였다. 그날 밤 차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태준과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동안 꿨던 꿈들이 더욱 생생해졌다. 김태준도 마찬가지였다. 차민준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뭔가 이상해.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사의 시작. 다음 날 차민준은 결심을 했다. 비서실장, 나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전무님에 대해서요? 무슨? 1987년 12월 24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명단을 구해보세요. 특히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들.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지시를 따랐다. 며칠 후 놀라운 자료가 나왔다. 전무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그날 밤 정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세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차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세 쌍이요? 네. 차씨 집안, 김씨 집안, 그리고 이씨 집안에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가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쓰러져서 아기들 관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하네요. 차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간호사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박미경이라는 분인데 현재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한편 김태준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당시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다. 아, 그날 밤 기억해. 정전이 있었거든. 병원이 난리 났었지. 다른 가정은 어땠나요? 그날 같이 애 낳은 집이 두 집 더 있었어. 하나는 서울의 큰 부자 집이었고 하나는 의사 집이었지. 김태준은 차민준을 떠올렸다. 혹시 그 부자 집이
박미경과의 만남. 일주일 후 차민준과 김태준은 각각 박미경을 찾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놀랐다. 왜 여기에? 저도 그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미경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어떻게 두 분이. 무슨 말씀이세요? 차민준이 물었다. 박미경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박미경은 28년간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했다. 28년 전 그날 밤.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정전이 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신참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아이를 낳았어요. 물음표. 두 사람이 놀랐다. 미혼모였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했었죠. 그런데 분만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사이에 박미경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른 간호사가 급히 아기들 팔찌를 채웠는데 어둠 속에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실수요? 네. 아기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은 숨을 멎을 뻔했다. 그럼 우리가. 맞아요. 당신들은 서로 바뀐 거예요. 차민준 씨는 원래 김 씨 집안 아들이고 김태준 씨는 차 씨 집안 아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DNA 검사. 믿을 수가 없어요. 차민준이 중얼거렸다. 저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김태준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봅시다. 박미경의 제안에 두 사람은 동의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의사의 말에 검사실이 조용해졌다. 차민준 씨는 김철수, 박영희 부부의 친아들이고 김태준 씨는 차동진, 윤혜진 부부의 친아들입니다. 28년간의 삶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차민준. 당신들은 서로 바뀐 운명을 살아온 거죠.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가족들의 반응. 차동진 회장과 윤혜진 여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어.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김태준이라는 분입니다. 윤혜진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28년간 아들로 키운 차민준이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태준이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다른 걱정도 있었다. 그럼 태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건 아니겠지? 부모의 마음은 같았다. 혈연이 어떻든 28년간 키운 아이들이 소중했다. 첫 번째 대면. 차동진 회장은 김태준을 만나러 양평으로 향했다. 진짜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동진 회장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낯설지 않았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차동진 회장도 감격했다. 김태준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이 계세요. 김태준의 말에 차동진 회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고 있다. 그분들이 너를 잘 키워주셨구나. 한편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는 차민준을 만났다. 우리 아들. 박영희가 차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재벌가에서 자란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머니. 차민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김철수의 말에 차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동생들의 혼란. 김태호는 형 김태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형은 이제 재벌가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김태준도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형이 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김태호는 불안했다. 평생 함께 살아온 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차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형 차민준이 자신의 친형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형, 진짜로 우리 가족 떠나는 거예요? 민호야. 차민준도 답답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미경의 추가 고백. 며칠 후 박미경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차민준과 김태준이 함께 그녀를 만났다. 사실 그날 밤에 아기가 더 있었어요. 더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일부였어요. 너무 충격적일까봐. 박미경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날 밤 총 7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3쌍이 쌍둥이, 그리고 제 아이까지. 7명이요? 네. 하지만 그중 1명이 그날 밤 사망했어요. 2사람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신분이 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씨 집안의 쌍둥이들도 있었거든요. 의사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바뀐 아이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가족 이 씨 집안. 이진우와 이진호 형제는 이 소식을 들고 경악했다. 우리도 바뀐 거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이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최근 들어 계속 꾸던 농업 관련 꿈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이진우도 동의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진우는 실제로 김철수, 박영희 부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김태호는 이철민, 김선영 부부의 아들이었다. 이럴 수가.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민준 원래 김씨 집안 차씨 집안에서 성장. 김태준 원래 차씨 집안 김씨 집안에서 성장. 이진우 원래 김씨 집안 이씨 집안에서 성장. 김태호 원래 이씨 집안 김씨 집안에서 성장. 이진호 원래 차씨 집안 이씨 집안에서 성장. 그리고 차민호는 박미경의 아들로 판명되었다. 6명의 운명이 모두 뒤바뀐 것이었다. 첫 번째 대혼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상속 문제, 호적 문제, 그리고 각종 법적 지위의 문제까지. 차동진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김태준과 이진호가 자신의 친아들이지만 차민준과 차민호도 28년간 아들로 키웠다.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상속인은 김태준 씨와 이진호 씨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각자의 갈등. 차민준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 나는 누구지? 재벌가 아들? 농부의 아들?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김태준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재벌가 후계자가 되라고? 나는 농사밖에 모르는데. 이진우는 자신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의사가 된 것도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모두 우연이었다는 거야. 김태호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의사 집안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농촌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의사 집안이라니. 이진호는 자신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차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큰 혼란을 겪었다. 입양하였다는 사실과 진짜 어머니가 그 간호사라는 것까지. 그럼 나는 누구 아들이지? 부모들의 고뇌. 가장 힘든 건 부모들이었다. 차동진 회장과 윤혜진 여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와 민호를 어떻게 보내지? 하지만 태준이와 진호도 우리 친아들이잖아.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태준이를 빼앗아 가면 어쩌지? 진우까지. 우리 아들이었다니. 이철민과 김선영 부부는 혼란스러웠다. 진우와 진호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그럼 태호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야? 모든 가족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첫 번째 선택. 일주일 후 차민준이 결심을 내렸다. 저는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아가겠어요. 민준아. 윤혜진 여사가 울부짖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차민준의 결정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양평의 농장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모든 걸 버리고? 친구들이 말렸지만 차민준의 마음은 굳었다. 난 진짜 나를 찾고 싶어. 김태준은 반대의 선택을 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차동진 회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28년간 살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다. 이진우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저는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현명한 판단이었다. 김씨 부부도 이씨 부부도 모두 그를 사랑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차민준. 양평의 작은 농가에 도착한 차민준을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는 따뜻하게 맞아줬다. 어서 와라, 아들아,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박영희가 차민준을 안으며 울었다. 28년 만에 친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농사 배우겠어요. 아니야, 넌 공부도 많이 했는데 농사일은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요. 차민준은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았다. 첫날은 어색했다. 호미도 제대로 잡을 줄 몰랐고 농작물 이름도 몰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적응했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김철수가 뿌듯해했다. 일주일 후 차민준은 농사일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타고난 것 같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영학 지식을 농업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달라도 달라. 김철수가 감탄했다. 차민준은 행복했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이 된 것 같았다. 혼란의 시기 김태준. 김태준은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 차세대 그룹에서는 그를 후계자로 맞이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태준 씨,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차동진 회장이 위로했다. 하지만 저는 경영을 전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김태준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화려한 생활, 값비싼 음식, 고급 옷들.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게 정말 내 삶일까? 김태준은 매일 고민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농업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가 엄청난 전문 지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농법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김태준이 이사회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저는 농업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30% 떨어질 거예요. 이사들이 놀랐다. 김태준의 농업 지식은 상상 이상이었다. 대안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김태준이 제시한 대안은 완벽했다. 이사들은 그제서야 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차동진 회장이 뿌듯해했다. 적응의 과정 나머지 형제들. 이진우는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양평의 김씨 부부를 찾아갔고 평일에는 이씨 부부와 함께했다. 진우야, 무리하지 마라. 이철민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두 가족 모두 소중해요. 이진우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혈연을 떠나 두 가족 모두 그를 사랑했다. 김태호는 가장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의사 집안 아들이 되었지만 의학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위대에 가고 싶지 않다면 다른 길도 있어. 김선영이 이해해줬다. 정말요? 물론이야.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김태호는 안도했다. 이진호는 반대로 재벌가 아들이 되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변호사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꼭 회사를 물려받을 필요는 없어. 차동진 회장도 이해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 쪽에서 도움을 드리겠어요. 차민호는 가장 복잡한 상황이었다. 입양하였다는 사실과 진짜 어머니인 박미경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했다. 엄마, 어머니? 차민호가 박미경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다. 편하게 불러도 돼. 박미경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낯설었다. 첫 번째 위기. 3개월 후 차세대 그룹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경쟁사의 악의적 공격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김태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김태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대규모 경영 위기는 처음이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김태준의 답변에 이사들은 실망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차민준이었다면 벌써 해결책을 내놨을 텐데. 뒤에서 들리는 비판에 김태준은 절망했다. 그때 차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형제의 협력. 차민준은 양평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3개월간의 농사 경험으로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상황이 어떤가요? 정말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 김태준이 설명하자 차민준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이건 경영 문제가 아니라 농업 기술 문제네요. 무슨 말이에요? 실패한 프로젝트가 친환경 농업 관련이잖아요. 이건 제가 양평에서 배운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협력이 시작됐다. 차민준의 경영 노하우와 김태준의 농업 전문 지식, 그리고 차민준이 새로 배운 실전 경험이 결합되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민준의 제안에 김태준이 보완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신농법을 접목하면 완벽해지겠네요. 둘의 협력으로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뤘다. 대단해. 이사들이 감탄했다. 이제야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네. 차동진 회장도 만족스러워했다. 다른 형제들의 합류. 이진우도 의료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다. 농업과 의료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건강기능성 작물 재배는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태호는 IT 기술로 기여했다. 농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50% 늘었어요. 이진호는 법무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다. 복잡한 계약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제 법적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차민호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우리의 스토리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6명이 모두 합쳐지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다. 진정한 가족. 6개월 후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다. 차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 그리고 박미경까지. 우리가 정말 큰 가족이 되었구나. 차동진 회장이 감격하며 말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윤혜진 여사도 동의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영희가 차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들 모두 자랑스러워. 김철수도 뿌듯해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이철민과 김선영도 만족스러워했다. 박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28년 전이 실수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육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민준이 말했다. 그래요. 이제 진짜 형제가 된 거죠. 김태준도 동의했다. 새로운 사업의 성공. 1년 후 이들의 협력으로 차세대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농업, 의료, IT, 법무가 결합된 종합기업이 되었다. 특히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차민준과 김태준의 경험이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해내네요. 이진우가 감탄했다. 6명이 힘을 합치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김태우도 놀라워했다. 언론의 관심. 이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바뀐 운명의 육형제라는 제목으로 각종 방송과 신문에 소개되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입양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 제작 제의도 쏟아졌다. 첫 번째 결혼. 2년 후 차민준이 첫 번째로 결혼했다. 상대는 양평에서 만난 농업연구원이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모든 가족들이 축하했다. 특별히 6명의 형제가 모두 들러리를 섰다. 형제가 6명이나 되니까 장관이네. 하객들이 감탄했다. 김태준도 얼마 후 결혼했다. 경영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와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이다. 농업과 경영학의 만남이네요. 친구들이 농담했다.
이진우는 동료 의사와 결혼했고 김태호는 IT 회사 동료와 이진호는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차민호는 마케팅 회사 직원과 각각 결혼했다. 6년간 6번이 결혼식이 있었고 매번 대가족 잔치가 벌어졌다. 손자, 손녀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6가정에서 총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들이 물으면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거든.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따뜻한 분위기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12명의 아이들은 모두 6명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었다. 사회적 영향.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관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연구했고 가족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입양 가정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다. 혈연이 없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는 메시지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